안녕하세요. 2월 24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봄기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주식시장도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또 시장이 계속 좋아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특징주들은 어때 보이는지 송투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네. 오랜만에 봐서. 네, 제가 한 기분이 주를, 좋아서요. 네, 사정상 한 주를 쉬고 왔는데요. 네, 잘 네. 지내고 계셨죠? 네, 그러니까 오시니까 날씨가 확 좋아지는 게, 네, 역시. 네네. 오늘은 또 푹 덥더라고요. 네네. 안 그래도 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네. 또 우리 진행자분 어디 가셨냐고, 성투사 혼자 그러셨나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서운했었는데, 네, 저도 너무 또 아쉽고 죄송스럽고 그런 네. 한 주였어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제 바야흐로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이 시장에도 봄이 오는지 좀 궁금해요. 이 분위기 좀 한 주간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악재가 있어도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지금은 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사정을 많이 봐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일단 이런 좋은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가 아니겠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번 주 2월 27일, 28일에 북미 회담, 또 이제 미중 회담, 3월달에 있겠지만, 또 브렉시트, 이것도 역시 3월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 변화 이런 것들은 주목을 좀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이제 좀 좋은 쪽으로 계속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그런지 요새 빚을 내서 투자하신다는 네네.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 종류의 기사로 또 나오고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되게 안 좋게 보죠.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네. 빚을 내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딸내미 혼수 자금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 네. 주식 투자에서 그냥 많이 손실을 보셔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고. 네. 네. 그냥 우스갯소리긴 한데, 네. 이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또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여유 자금이 아니거나 꼭 써야 되는 자금이거나 또는 빚을 내서 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피곤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신용 잔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당분간은 더 지속될 거예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야지 이런 신용 물량도 좀 꺾이는데, 그런 부분 없이 계속 시장이 분위기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장의 고점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하지만 역시 빚을 내서 한다거나 이런 투자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오늘은 수급 특징주들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네. 예, 첫 번째로는 2월 달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네. 세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수급 특징주를 좀 준비한 이유는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신용 잔고가 좀 늘고 있었던 부분들, 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집중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역시 개인들 종목들 삼성 엔지니어링 말고도 이제 또 몇 종목 더 해보겠지만은 수익률이 안 좋아요. 네, 확실히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지금 추세가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 보면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사실은 추세 자체가 바닥을 그동안 잡아내고 추세가 우상향을 했던 그런 패턴이 작년 말까지 계속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냥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인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는 사실은 플랜트 사업에 대한 수주라든지 또는 이제 정부의 어떤 예타 면제 또는 GTX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기대감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유가 관련한 부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랜트 쪽에 대한 재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추세가 저항선 아래로 이렇게
지지선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또 이평선을 위쪽에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 지지선이 14,800원 나와 있네요.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일단은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14,8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14,800원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으로 정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800원 손절 라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근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에 저항대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단기적 목표 가격대는 17,000원에서 17,5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4,800원 위쪽에서는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지지선 유지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14,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주셨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7,000원에서 17,500원 정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신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지금은 네,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신규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2월 개인 매수 상위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좀 어떤가요? 이 종목도 지금 뭐 재미없죠. 네, 개인들이 산 종목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2018년도에 좀 순환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회계 감리 소식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분식 회계 때문에 또 한동안 거래 정지도 좀 있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되면서 그 시점에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들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 2018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하향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전환되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지가 되는 구간대가 35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만원이 일단 지지가 된다라면 유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5만원 이상에서는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35만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매도 의견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 반등에서는 지금 위쪽 저항이 지나가는 구간대가 41만원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은 뭐 추세적인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 패턴에서의 어떤 변동성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 목표 가격대 뭐 그런 것들보다도 뭐 목표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 관점 35만원을 지지선으로 한다. 이 부분 보시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좋지 않겠습니다.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35만원에 형성된 지지선을 잘 유지하는 정도면 보유를 계속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의견 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개인 매수 상위 종목 세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좀 어떤가요? 이 종목 보기 전에 뭐 살짝 예를 들어본다라면 네, 이 종목도 별로일 것이다. 네, 그죠? 네, 개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이제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했다 그러면은 조금 별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겠고요. KB금융도 이제 계속 상승하다가 작년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죠. 다만 이제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좋지 않고 흐름도 좋지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뭐 기대감을 좀 모아본다라면 현재 구간 유지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44,500원 지지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보유 관점입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 관점이고요. 신규 접근은 아직 이평선 역배열이죠. 정도는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매수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44,500원 지지선으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 단기 반등에서 매도하실 만큼 그렇게 짧은 뭐 패턴들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 목표 가격대도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지지하고 나서 저점 잡고 반등 추세를 돌리는 것까지 확인하시는데 시간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참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KB금융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44,500원, 네, 500원에 지지가 형성돼 보이니까 요거 지지 잘 형성되는 거를 좀 확인하시는 것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2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네. 많이 매수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네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좀 어떤가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이제 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는 좀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를 많이 했었던 부분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2월 달에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종목, 그렇다 본다라면 1월부터 계속 올라온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지금은 뭐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가도 되는 구간인데 매수가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잘 버텨주는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 보시면 61선과 이격이 좀 벌어졌죠. 요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은 단박에 메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면 이격이 더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5만원 정도 선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항도 두꺼운 편이고요. 이격이 더 벌어지게 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일단 횡보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매도 의견보다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시점에서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됐기 때문에 매도를 봐야 되는 부분이 맞았었는데요. 이제는 주가의 상승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 이게 맞는 전략인 것 같고요. 횡보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신규 및 접근은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라,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네요. 좀 어떤가요? 하이닉스도 이제 뭐 삼성전자와 비슷하죠. 지금 어차피 반도체 1, 2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또 반등이 잘 진행됐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격이 벌어져 있고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저항대에 진입한 모습까지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의 저항대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게 8만원대 후반, 9만원대까지 예상되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단기 반등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뭐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뭐 횡보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당장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하이닉스도 계속 매도, 그다음에 비중 축소 이런 의견이었지만 지금은 비중 축소나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이거 조금 먹으려고 들어가시기 조금 부담되겠죠. 그래서 횡보 조정도 좀 예상되고 저항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뭐 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역시 이 종목도 보유하시는 전략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매물대도 있고 좀 횡보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보시는 게 좋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좀 어떤가요? 삼성 SDI도 뭐 추세는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일단 계단형 상승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추세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나쁘지 않아요. 추세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직전 고점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평선이 무엇보다도 지금 잘 모여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아마 추가 상승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23만원까지만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의견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수준은 23만원 또는 23만 5천원 이렇게 현재가보다는 조금 더 깎아주는 시점으로 해서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대에서의 지지라인 때는 23만원입니다. 그래서 23만원을 일단 매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직전 고점 때는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요 정도로 예상을 좀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 그리고 지지선도 23만원인가요? 네, 23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신규 역시 고려하시는 분들은 23만원 정도 근처에서 공략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2월에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세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좀 어떤가요? LG전자는 이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맘카페라고 아시죠? 맘카페. 지역마다 이제 엄마들 모여 있는 카페들. 네, 그 커뮤니티가 있죠. 네네. 그 맘카페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접속을 좀 했는데, 신혼이신가 봐요. 그분이, 가전을 삼성으로 할까요? LG로 할까요? 물어보는데, 네네. 그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가전은 LG죠? 막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시더라고요. 네네. 뭐,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 그게 저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네. 파주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LG로 장만을 많이 하시고 네. 경기 남부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삼성으로 장만을 많이 하신다는 또 아. 그런 또 속설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 공장에 따라서. 네, 왜냐면 그 파주 쪽에는 LG 분들이 많이 사시고 아, 그게. 남부 지역에는 삼성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할인이 되는군요, 직원 네, 할인. 네, 그래서 그런 또 이야기가. 아, 울산 있죠. 사시는 분들이 이제 현대자동차 좀 많이 사시네. 네, 그런 게, 가전에도 지역색이 있다는. 아, 약간은 좀 그런 게 있겠군요. 네, 네, 네. 근데 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는 좋은 편이에요. 막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쁘지 않고요. 특히 네네. 이 가전 쪽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던 이유가 이제 봄이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또 네. 신학기 이렇게 뭐 새로 장만하는 어떤 그런 가전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요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삼성전자는 뭐 새로운 어떤 갤럭시 폴드인가요? 뭐 그게 나오고 갤럭시 S10이 나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떤 가전제품의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기대감들이 좀 LG전자에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는요 굉장히 잘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지금 매수 의견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좀 원형 바닥의 형태로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보통은 이런 부분들은 섣불리 예상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바가지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 시점을 그대로 돌려주는 형태의 상승의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다라면 현재 시점이 7만원대지만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는 10만원 가까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겠죠. 물론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LG전자의 위치가 그 정도로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조금 들어오는 시점 7만원 정도 근접해서 붙인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네, LG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7만원 정도 선에서 공략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아까 KB금융이 한번 네, 나왔었던 네. 것 같은데요. 이 개인 매수 종목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종목 이 KB금융인데 개인들이 매수해서 좋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 정도로 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드렸던 설명 그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세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네. 좀 어떤가요? 삼성중공업 요즘에 주가 추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재미를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구나. 중공업 관련 종목군들은요, 사실 이제 경기가 호황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뭐 좀 기대감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괜찮은 거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BDI 지수라는 이제 건화물 운임 지수가 있거든요. 이 운임 지수가 점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BDI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라면 해운주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해운주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조선주들의 발주가 좀 늘어나게 되죠. 왜냐면 운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물동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해운업체들이 그만큼 또 많은 물량들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조선 배들을 발주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중공업 관련주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공업 관련주들이 2003년도 그 시점에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면서 2007년도까지 큰 시세를 만들었던 이유도 경기 호황 때문이었죠. 아마 최근의 움직임들이 그런 시점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지지 않는가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요. 중공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매수한 시점은 작년 연말, 올 연초 1월달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점과 붙어있는 시점에서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격이 좀 벌어졌죠. 지금 매수 들어가시면은 조금 단기 조정 들어갈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아래로 내려와서 타이밍을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좋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저항대를 본다라면 11,000원대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대까지는 뭐 무난한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신 거죠? 네, 지금은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리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가요? 네네네. 네,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네. 세 종목, 9종목이긴 했는데 한 종목이 겹쳐서 총 8종목이었어요. 네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성투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분이 오시니까 역시 뭐 방송이 그냥 꽉 차고 알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뭐 이번 방송에서는 성투사 혼자 해서 네네. 뭐 방송이 빈약했다 이런 욕은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성투사 혼자 하셔도 충분히 네. 좋은 방송이고요. 다음 주 주말에 저희 또 네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